어제 상승했던 양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요? 프리마켓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안에서는 S&T 모티브가 16%대로 가장 견조한 모습이고요. 현대 B&G 스틸이 어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소식에 급등을 하더니 오늘도 강세 시현하면서 9%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현 이화라던가 화신의 흐름도 6%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HL 만도를 비롯해서 아까 SL의 모습도 잠시 봤고 현대차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바이오제약이 12%대 급등하면서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도 7%대 오르막길 걷고 있고 D&D 파마텍 역시나 7%대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덕산 테크피아라든지 WCP 그리고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되는 가운데 어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 연출했던 AI 챗봇주 안에서 이스트소프트가 오늘도 3%대 강세로 시현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해준 모습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언급을 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미국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부각됐죠.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상승 흐름 견조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 종목 모두 2%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반도체 투톱은 오늘장 쉬어갑니다.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1%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4% 가까이 시가총액 10개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강했던 LG 엔솔이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쉬어가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 셀트리온은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은 대화제약으로 7% 상승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이어서 휴스틸 같은 철강주들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해서 협력을 시사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화상회의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 오늘장 철강주들의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넥스틸도 5% 올라와 주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앞서 프리마켓 분위기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주들이 강한데 앞서 미증시 마감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4월 10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게 바로 T로보틱스인데 지금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요즘 시장엔 좀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로봇 섹터에 대한 선점, 최근에 좀 다른 이런 테마 이슈들도 돌긴 돌았지만 이 중에서 덜 올랐던 로봇 섹터에서 특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율이동 로봇 쪽에서 북미향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K온에 이런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수출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역시 이런 눌림 구간, 특히 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빠진 낙폭 구간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점하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이 거래에만 이런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잡아들인 타점을 보시게 되면 과매도권에서 주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선 여전히 기업 내용,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500원 이상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상준 파트너님의 AS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4월 8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게 넥스틸이고 그 다음 날인 9일의 공략주는 GNC 에너지인데 각각 30%, 4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LNG 관광주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4월 8일 날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슈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3월에 있었던 급등 자리 그리고 또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나 차트 뭐 이런 것들 캔들 보시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3월 8일 이 자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서 이상 올라가는 17,0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이후에 18,000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줬어요. 근데 AI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이전에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좀 쉬워졌던 부분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향후에 이 가격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 AS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상준 파트너 오늘 유독 얼굴이 밝아지신 듯한 느낌이 오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까지 살펴보죠. K방산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을 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는데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저는 방산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정책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방산 기업,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4, 5년치 일감들이 꽉 차 있어요. 이에 멈추지 않고 특히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동까지 계속해서 이런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천무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방산 모멘텀은 끝이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욱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방산 섹터에서 주목하셔야 할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 우리나라 주요 방산 수출 품목을 만드는 기업, 특히 이런 해외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의 중심에 두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MNC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 지속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 MNC솔루션 저희가 계속 언급을 받았던 기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지속적으로 저점에서 관심주로 잡아드리고 추천주로까지 잡아드려서 저점에 대한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K9 자주포, 천무, 이런 레드백 장갑차, 해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 성격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서 잘 나간다면 MNC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NC솔루션은 방산용 모션 컨트롤을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술적인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의 핵심 3요소는 우리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가 돼야 확실한 기술적인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이런 타점을 잡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캔들의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게 되면 상승담 눌린 구간에서 확실히 주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타점 구간에서 잡아드렸는데 지금 18%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선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MNC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드렸던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실적, 수주 모멘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갖고 계신 분들 중장기 관점에서 더욱더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체크포인트 자세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현상준 파트너님께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걸 제가 가져오게 되면서 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바로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튀어주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센트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베트남, 이번 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테니까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상호 협상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줄 것이고 이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없습니다. LNG 가스 그리고 조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방위비 카드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주식과 관련된 것들은 LNG, 관광주 그리고 조선입니다. 자, 이 종목들 그리고 또 특히나 자동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양철관 그리고 HJ중공업에 이어서 자동차주들 다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GM 같은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부품주들이 결국에는 해외에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만큼의 시기가 조금은 딜레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1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한 100만 대 정도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향후에 관세 부분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점이 될 것 같고 관련된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품주를 봐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에요. 화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셰시하고 차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엘레베마하고 조지아 두 군데에서 이미 벌써 해외에서 미국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연한 대처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생산력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부각 가능성이 높다. 화신을 보유하고 화신을 더불어서 현대공업, 아진산업 등이 엘리바마하고 조지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1% 정도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6거래일간 8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소식 덕분인데요. 바이오주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는데 바이오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딱 일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우리 과거 경험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들이 상당히 살아 있거든요. 미국 아마케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ABL 바이오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중소형주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바이오 종목들을 보실 때 가장 강조드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시고 접근하시자 말씀드리면서 관심주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ABL 바이오에 대한 연계 투자라기보다는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때 지금 볼만하다라는 논리일까요? 예,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초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업 내용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은 좀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 눌림을 기다리셔서 눌림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아직 수익 실현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6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40%까지는 이 아직 그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가시자, 이렇게 제시 드릴게요. 네, 이렇게 ABL 바이오 관련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저희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재정 투자를 33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속보 살펴보시면요. 기존에는 26조 원이었는데 7조 원을 늘려서 33조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경은 5천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이 미국 관세 대응해서 지난 4일부터 히토류 수출 총재에 나섰죠. 히토류는 전기차부터 드론까지 워낙 사용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 국내 산업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하시게 되면서부터 히토류는 계속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가졌었는데, 이전에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무료 방송에 언제든지 제가 히토류 관심을 항상 가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지 드론, 전기차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는 분량을 좀 확보를 했다.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때는 산업이 좀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류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온, 그리고 노바텍, 티플렉스 등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이전에 한 번 더 올라졌던 고점에 다시 한 번 위치했기 때문에 저점 내려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이슈가 나올 때 좀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목표 주가 올라간 종목들 가져봤습니다. KTNG의 상향 리포트부터 보시죠. 현재 KTNG의 주가는 106,600원,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상승 여력은 31.3% 보이고 있습니다. KTNG를 국내 부진에도 해외 시장 확장과 적극적 주주 환원으로 안정적 실적과 배당 매력을 동시에 갖춘 종목으로 평가했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은 6조 1,30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418억 원으로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국내 담배 소비는 감소했지만 해외 담배 매출이 22% 증가하면서 감소폭을 만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신흥국의 수요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로 해외 매출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2027년까지는 1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34만 6,500원으로 마감했던 휴젤, 목표 주가를 38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상승 여력 27%에 근접했고요. 더 레벨업한 펀더멘털에 미국을 더하는 원년이라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4,494억 원, 전년 대비 20%, 또 영업이익은 2,215억 원, 전년 대비 33%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분기 예상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고요. 원래 잘 나가던 아시아 중심에서 이번엔 미국, 유럽으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올해 미국 톡신 매출만 300억 원, 내년에는 660억 원으로 미국향 톡신 비중이 계속 확대 중이고요. 2분기부터는 춘천 3공장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수출 물량 확대와 품질 경쟁력 동시에 확보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바로 공략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가 바로 LK캠이네요. 네,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 굉장히 돈을 잘 법니다. 영업이익률이 40%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 긍정적으로 보고요. 오히려 반도체 기업 지금 기업 내용 대비 주가 납품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납품 메리트 주봉상에서도 이 상승의 룸이 충분히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히려 반도체 저점 기회로 보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7,000원, 손절가 25,5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로봇주가 지금 돌질 않았습니다. 순환매에서 돌지 않았다는 점에서 클로버스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쉬워주는 모습이 지금도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조정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로봇주가 한 번 더 도를 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장 공략주 LK캠 그리고 클로버 내용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체크 포인트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결과만 놓고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이었지만 장중 변동성이 컸죠.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 방향성을 잡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자동차주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9시 개장 이후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확인해야 할 뉴스들 확인해 봤는데요. 속보 하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무 경제부총리 추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들 잘 확인해 보시고 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한 규모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 봐야 할 뉴스들 확인하고 또 공략해 볼 종목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